안녕하세요. 중수울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저녁이고요. 오늘도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차트 관점이고요. 오늘은 종근당 바이오, KPX 생명과학, 그다음 제일약품, 그리고 SK케미칼 이렇게 네 종목 향후 흐름 및 차트로 보는 향후 흐름 및 혹은 이제 대응 관점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근당 바이오.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고요. 종근당 관련된 종근당 홀딩스도 급등을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홀딩스는 억지로 마지막에 상을 말았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오늘 시가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고, 종근당 바이오는 강하게 상한가를 말았으니 오늘 오늘 장중에 9%에서 17%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엔 1.12%로 마감을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던 어떻게 보면 차트 흐름으로 보면 어제 들어왔던 거래량 이상의,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물량을 털고 나갔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죠? 실제적으로 이 주가가 금요일날 급등을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근당하고 종근당 바이오죠. 종근당 바이오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누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엔트가 미국 FDA 긴급 승인을 받았다. 요게 코로나 치료제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로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이 종목도 치료제에 한 단계 들어섰다라는 부분도 될 수 있죠. 치료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신풍제약도 있고 기타 등등등. 백신으로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3파전을 하고 있듯이 치료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뚜렷하게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그렇게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는 이 약품들은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나타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백신이 당연히 생기면 치료제나 진단키트도 크게 무의미해질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그리고 현재 이 코로나가 아직도 확산 중이고 그로 인해서 진단키트는 당연히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현재 이 사람이 코로나에 지금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건강함과 면역 체계에 대한 그런 수액 관리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치료가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치료제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입원비도 입원비고 그만큼 국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제, 백신이 개발이 되더라도 치료제에 대한 개발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왜? 이 전 세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을 수는 없어요. 그 정도에 대한 이 국가적으로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만큼의 생산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 관련돼 있는 SK케미칼 오늘 분석을 할 예정이죠. 그런 CMO 위탁 생산에 대한 이 종목들이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걸려져 있는 내용인 거고요. 일단 종근당 바이오가 상승을 했고 그 상승 파동을 오늘 어느 정도 빠져나간 그림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인 건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상한가 부분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종가상 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는 긍정적이에요. 즉 거래가 많이 들어는 왔지만 요거에 대한 조정을 이 첫봉에 대한 이 상한가를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했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현재로는. 하지만 내일 당장 시장이 좋진 않든 혹은 악재가 터져서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주식은
대응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요, 자, 일봉상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상한가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개파락을 시킨 다음에 슈팅이 나왔지만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윗꼬리를 달고 그 뒤로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밀렸다가 거래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또 눌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존의 이 고점 자리, 요런 부분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상승을 했지만 기존에 하락하다가 상승을 했던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리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량이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그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 차례 이 뉴스 이슈로 강하게 상승을 말아놓고, 뭐 어떻게 보면 뭐 갭 뜨고 중간에 VI 걸리고 나서 갭 뜨고 나서 그냥 상한가를 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거래가 굉장히 적게 터졌거든요. 첫 상 자체가. 그러고 나니 다음날 빠르게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 당연히 거래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요때 놀래서 못 팔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자리 자체가 고점에 다다른 부분인 거고, 그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봉의 연출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그나마 첫 상보다 거래가 터졌던 자리를 보면 그 자리에 대한 고점이 여기고, 이 자리는 깨고 내려앉았고요. 그리고 시가가 여기에요. 52,600원, 500원 정도. 그리고 몸통이 요 자리죠. 51,500원. 그리고 바닥이 51,000원. 그렇다면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해서 고점을 확인하든, 혹은 이 58,000원대 부근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혹은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줄 거라면 단기적으로는 5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아요. 혹여나 한 번 더 밀리더라도, 한 번 더 5만원 초반대까지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종가는 51,000원 부근까지 갖다 놓는 그림이 나와야 이 차트의 기준에 성립이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서 오늘 시간에서 조금 주가가 빠진 것 같은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거짓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조금 해주는 척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그 뉴스가 뻥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래도 얘는 그냥 꾸준하게 하락했네요. 53,400원으로 종가 하락을 1.29% 하락을 하고 끝났는데, 그래도 오늘의 이 저가는 이탈하지 않은 그림이에요. 당장은. 그럼 내일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 상승 자체에서 요 자리죠. 56,000원. 56,000원 자리를 넘기는 그림이 나오려면 최소 이 금요일날 거래량 이상은 좀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를 넘어선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맞고 밀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 5만원대에서 지지가 안 나온다면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한 번 더 48,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눌릴 수 있어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이 주가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다 라는 그림으로 볼 수 있고요. 월봉으로 보면 흐름이 금요일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래가 줄었던 거래를 다시 한번 키우면서 몸통 위로 양봉이 올라왔던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을 오늘 깬 모습이에요. 주가가 다시 한 차례 하락하면서 깼던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고점은 못 넘겼지만 일단 이 자리를 넘겼고, 이 자리보다 중요한 건 그 다음 고점을 한번 넘겼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지만 한 차례 더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40대 60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왜? 한 차례 고점을 올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고점을 넘길 거냐, 아니면 이 전에서 맞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신고가를 갈 거냐. 그런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월봉의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놨다. 이 월봉에서도 눌렸을 때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55,000원과 48,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51,000원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인 거고, 주봉으로 돌아오더라도 한 차례 올렸다가 이 윗자리로 좀 몸통을 만드는 그림이 좋은데, 어차피 이번 주는 이제 시작이니까 사거래일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그림이 그렇게 아직은 좋지는 않은 모습이다. 대신 그래도 현재 그림 자체가 요 안에 갇혀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51,000원 그쵸?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든다. 59,000원 넘기면 다시 한 차례 61,500원에서 오늘의 고점 63,000원 부근을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때는 뭐 이슈에 해당되는,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거래량이 들어오겠죠.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이 하락했던 게 급하게 빠졌다가 V자 반등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아니라 슬금슬금 흘러내리다가 이 하락을 옆으로 돌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변경된 거죠. 어떻게 보면 돌리고 나서 여기서 강하게 그냥 위로 쏟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한 차례 올렸다가 다시 누르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누르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56,000원대) 요 자리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와야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이 중간값으로 드릴게요. 57,000원으로 볼게요. 57,000원을 넘어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나오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박스권 혹은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기준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KPX 생명과학.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했죠. 기존의 KPX 생명과학에 대한 영상을 이때 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락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뭐한다? 이 갭자리를 매꾸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자리가 2만원 혹은 17,000원대를 말씀드렸던 부분인 건데, 오늘 17,000원대까지 일단 내려왔어요. 그때도 요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냥 누른다면 주워 담아도 되지만,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이 27,500원대를 올라타는지 꼭 확인하셔라. 못 올라타면 올라왔다가 다시 한 차례 눌러서 내려올 거다. 그죠? 그 후자의 얘기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이 대주주가 좀 매도를 뭐 했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와요. 시간별을 잘못 봤네요. 잠시만요. 종목 투자자를 보면 대주주 물량이 여기서 이틀간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는 다시 사모으는 그림이 나오죠. 실제적으로 요때 대주주 물량이 나왔을 때, 요때하고 요때 나온 거죠. 요때 물량이 나왔을 때 이미 예견된 거라고 그 뉴스가 나왔어요. 계획된 부분이었고, 그 계획 도중에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가격에서 팔았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를 팔고 나면 밑으로 빠질수록 다시 모을 거예요. 왜? 대주주 지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상승 자체가 이 물량을 팔아먹으려고 화이자와 엮어서 간 거냐? 그게 아니라면 이런 대주주 물량이 나올 거라는 것까지 이미 파악하고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메이저 세력들이 그 부분을 이용해서 조정을 주는 거냐의 관점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모르죠. 오늘
이 종목이 많이 빠졌던 부분 중에 뉴스가 나온 것 중에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화이자랑 연관이 있는 업체는 맞지만 현재 화이자에서 우리한테 뭔가, 그러니까 기존에 요청을 했던 그 부분 말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 쪽에 요청을 한 건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화이자 관련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찌라시성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수혜주로 사실상 제일약품 우리바이오가 움직였어요. 원래 같은 화이자였지만 KPX 생명과학이 대장이었고 그 밑에 우리바이오 제일약품이라는 종목이 뒤따라갔었던 부분이었고, 이런 KPX 생명과학이 급하게 상승을 할 때 그 종목들은 강한 상승을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KPX 생명과학 같은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KPX 생명과학이 빠지면서 우리바이오, 특히 우리바이오 많이 못 올랐던 우리바이오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올라왔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KPX 생명과학이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늘 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이제 화이자의 대장주는 나다라는 뭐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움직였던 부분인 거고요. 자, 이래나 저래나 이 KPX 생명과학이 일단 예상했던 자리까지는 내려왔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 밑에 있는 갭까지 다 메꿀 거냐, 아니면 이 정도의 갭은 남겨놓고 갈 거냐의 관점인데,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물량이 다 나간 그림이거든요. 이 말 그대로 조정이라는 건 거래량이 줄면서 캔들이 하락을 하는 그림을 눌림 혹은 그냥 조정이라 그래요.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말 그대로 거래가 줄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눌러버렸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 현재 이 종목 자체가 위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신용이든 미수든 그런 종목 자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수급 자체도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악재로 들고 있던 물량이 뭐했다? 어느 정도 기어 나갔다라는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기존에 계속 22,000원대를 사수했죠, 종가상으로. 그러다가 악재가 터지면서 버티고 있던 개인들 물량들 혹은 뭐 세력의 물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자, 주봉이나 뭐 월봉을 보더라도 주봉상을 보더라도 기존에 이 양봉이 나왔던 이 부분에 중간값 부분까지 일단 내려왔었는데 이 부분을 살짝 깨고 내려앉았죠. 그럼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15,200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 또 중간값 그어보면 25,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내일 한 번 더 누른다면 이 15,500원, 16,000 초반대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밀릴 수 있지만 그런 자리에서 지지만 나온다면 뭐한다? 다시 한 차례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자리가 19,500원 정도, 19,500원에서 20,000원 부근 정도고, 그 다음이 위로 올라오는 이 22,000원에서 22,500원까지예요. 결론적인 건 이 22,500원을 넘어서야만이 추세적으로 다시 한 차례 이 3만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 차트상의 근거가 나오는 거고요. 뭐 이래나 저래나 이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 자체도 실제적으로 이제 정배열 초회배 구간이거든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여기에 대한 이격도가 좀 벌어지긴 했지만 이 위에 있는 이격도는 이제 메꿨죠. 여기에 대한 이격도가 여기 밑에보단 많긴 하지만 이 정도 이격도는 그렇게 큰 이격도가 아니다. 그러면 한 차례에서 눌러서 정말 15,400원 혹은 14,400원까지 눌릴 수 있는 자리까지 다 누르고 갈 거냐. 왜? 이 14,400원도 실제적으로 기존의 전고점 신고가 부근이에요. 기존에 이 무주공산이라는 거죠. 차트상 지지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나마 지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14,500원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이 없고 이 종목이 메리트가 없다면 정말 이 자리까지는 한번 밀릴 수도 있다. 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음봉, 강하게 떨어졌던 이 음봉을 메꾸는 자리가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중간을 보면 이 2250원, 그러니까 내일 혹여나 살포시 밀렸다, 그러니까 17,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는 그림만 나온다면 내일 한 차례 반등은 나온다. 대신 그 반등이 2250원을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하셔라. 그리고 오늘 나간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된다. 이해되시죠? 오늘 나간 거래량이 다시 한 차례 들어오는 거래량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반등을 했다가 더 한번 밀을 거냐, 어디까지? 14,000원대까지 밀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지지받고 한 차례 이 안에서 박스를 치면서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한 자리를 잡을 거냐,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급하게 올라온 만큼 또 빠질 때도 급하게 빠진 부분이에요. 얘도 급하게 빠졌어요. 그럼 급하게 빠졌으면 다시 한번 채우러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이런 자리 자체가 뭐다? 공백이죠.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강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해되시죠? 여긴 그래도 상한가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강하게 밑으로 밀린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다음 이 자리에서도 당연히 강하게 밀린다라는 거예요. 왜? 매물대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눌러놓고 매물대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다시 한 차례 상승해야 나중에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와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찌라시가 나왔지만 첫 번째 이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급하는 거 맞고 진행하는 거 맞다. 근데 최근에 나온 건 없다.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왜? 화이자 백신이 개발돼서 유통되는 과정이 아니니까. 이제 90 몇 프로다. 그리고 이제 긴급 승인을 신청을 했죠, 화이자가. 그럼 이 신청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유통 자체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노리고 뉴스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워낙 교활한 놈들이 많아요. 말 그대로 얘네들이 여기에 투자하는 게 최소 100억, 뭐 몇백억, 몇천억이 될 수도 있는데 뉴스 하나 내는 거 500에서 1500만 원이면 하나 내줍니다. 대신 요것도 법에 걸리기 때문에 뭐뭐뭐 카더라라고 낸다라고 하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건 법에 안 걸려요. 딱 법만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오늘 이 SK 케미칼, 그다음에 뭐 진매트릭스, AB 프로바이오, 아스트라제네카, 삼상 결과 70%밖에 안 나온다. 분명히 그젠가 어제 95%, 90%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나와서 시간의 하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결국은 다시 우리가 수입할 거는 90%다. 그래서 다시 또 올라왔죠. 장난하는 거죠. 결국에는 물량을 털어먹든지 지들 물량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들고 있는 개인들 물량, 현재 이 시장의 이슈가 백신 관련된 3사 백신 관련된 종목이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친다. 왜? 우리 개미들은 정보에 약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주가를 민다고 조금만 털어내면 이걸 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눌리니까 주가가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분봉상에 보더라도요, 5분봉을 보면 일단 강하게 쏟아냈어요, 여기서. 그러면 각도가 요렇게 내려오던 게 강하게 쏟아냈고 다시 한 차례 올랐다가 한 번 더 쏟아냈거든요. 그죠? 여기랑 각도가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요렇게 이제 각도가 다시 바뀌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자리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에 대한 횡보가 좀 나올 수 있다. 대신 이 횡보가 길어지면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뭐 한다? 위로 한번 올려올 수 있다. 그런 자리가
2만원 부근, 2만원 부근에서 2만 500원 부근까지, 2만원에서 2만 5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올라온다. 대신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보셔야 다시 한번 22,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000원을 넘어야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반전이 돼서 3만원 부근까지 또 한번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꼭 체크하셔라. 이해되시죠? 중간값 2만원대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 못 넘어서더라도 윗꼬리는 하나 달고 거래가 들어오는 그림이 뭐다? 안정적이다. 그래야 이 자리 안에서 한 번 더 눌리더라도 한 차례 더 올라오면서 이 22,500원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렇지 않고 그냥 쳐맞고 밀리면, 올라오지도 못하고 거래도 얼마 안 터지고 쳐맞고 밀리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대신 요렇게 빠지기보단 요런 그림이 좀 나올 확률이 높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림이지.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약품, 오늘 대항마로 좀 나왔죠. 제일약품도 기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흐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이 종목 좀 더 나올 것 같고, 최근에 나갔던 이 거래량이 있긴 하지만 주봉상 그래도 조금씩 메꿔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96,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메꿀 수 있다. 대신 이 자리를 넘어서면 또 한 차례 11만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리고 일봉상에 보더라도 거래가 강하게 터지고, 여기 갭자리였죠? 이 갭자리 당연히 강하게 눌러대는 거고, 뭘로? 거래량으로. 그죠? 공백기니까 당연히 음봉으로 쏟아내는 거고, KPX 생명과하고 비슷한 그림인 거죠.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눌렀다가 이 기존에 올라왔던 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 흐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건데,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올라오고 눌렀다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런 그림만 보더라도 여기서 그냥 시작을 한다면 1파, 2파, 3파가 나왔다. 이게 3파가 끝이냐? 여기까지 올라와서 끝이냐? 그럼 4파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5파가 다시 올라올 때 고점을 못 넘기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횡보 아니면 한 번 더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으로 보더라도 이 나갔던 거래량이 여기서 채워진 거예요, 지금. 나갈 땐 위에서 나가고 채워질 땐 밑에서 채워진다. 그러면 즉 여기와 여기에 대한 갭 차이가 나죠. 가격에 대한. 그럼 그만큼 뭐다? 위에서 비싸게 팔고 밑에서 싸게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눌림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모습으로 또 하락을 하면서 요 자리 큰 하락을 해주고 그 다음 고점을 살짝 넘기고 밀렸죠. 그러면 뭐한다? 이 자리는 한번 넘길 확률이 더 높다. 그럼 다시 한번 이 98,000원대 혹은 다시 11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량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기존 영상에도 차트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얘는 이 자리가 깨지면 결국 이 자리까지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갭에 대한 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건 여기서 강하게 쏟아내면서 나머지 이격도도 벌리고 나서 크게 조정을 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눌러서 얘가 이렇게 꺾이고 밑에서 올라오게끔 기다려준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쏠 거냐의 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흐름상 스윙의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조금 더 눌린다면 한 87,000원대 부근부터는 분할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어디까지? 이 79,000원대까지. 여기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사실. 얘는 대형주니까, 어느 정도 대형주니까 3분할 원칙으로 해서 좀 들이민다면 요런 자리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SK케미칼. 이 영상 참 찍은 지 굉장히 오래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50만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45만원 부근까지 갔다가 눌림은 있더라도 다시 한번 50만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예전에 신풍제약이랑 종목 분석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풍제약은 신고가를 갔고 얘는 아직 못 갔어요. 좀 우량한 종목인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시총 대비해서 유통 물량이 좀 가볍게 느껴지죠. 왜? 이 단가 자체가 높으니까.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다, 당연히. 개인이 쉽게 접근할 만한 자리는 사실상 아니다. 하지만 월봉으로 보면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한번 강하게 싸주고 조정을 한번 주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싸주고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똑같은 각도로 강하게 싸주는 게 아니라, 이러면 그냥 바로 주저앉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는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를 줄여서. 왜? 나중에 밀릴 때 요런 각도에서 뭐가 이 매수 매도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이 양봉의 자리를 뛰어넘었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자리가 기존에 이 거래가 강하게 터졌던 자리는 어디? 요 자리라는 거죠. 그죠? 요 자리인데, 요 자리를 적은 거래량을 뚫은 건 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7만원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거래량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넘고 올라섰고, 지금 현재 거래량으로는 이 거래량을 못 넘겼죠. 여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고점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좀 있으면 한번 넘기겠죠. 넘기면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자리 이상 거래가 터져야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다. 그리고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림이에요. 아직까지는 무방한 그림이고, 요 차트랑 비슷한 차트가 실제로 보면 신풍제약이랑 비슷해요. 조금의 흐름은 다르지만, 이 올라왔던 각도가 좀 다르지만 요런 자리는 비슷하죠. 강하게 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조정을 얘는 빠른 시일 안에 줬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SK케미칼은 조정이 느리게 나왔다라는 거고. 왜?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한 번 더 음봉이 빠졌으면 비슷한 그림일 텐데, 그런 음봉의 자리를 뭐 했다? 기간 조정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가격 조정으로 바로 끝내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끝낸 다음에 그 뒤에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이 신풍제약도 눌러놓고 빠르게 눌렀으니까 여기서 횡보를 해주고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와서 기존의 고점 부근에서 한 차례 뭐한다? 눌림을 줘놓고 다시 한번 급등하고 눌러놨죠. 그죠? 그럼 아직은 요런 자리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도? SK케미칼도. 그에 따라 SK케미칼 우, 디스커버리 우까지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럼 현재 차트의 모양으로 보더라도, 주봉을 보더라도 이 고점을 뺀 나머지는 일단 넘겼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뭐 지지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 시간에 아스트라제네카 가짜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 거진 하한가까지 밀렸다가 결국엔 상승을 했는데, 조금 늦게 봐서 저는 못 샀어요. 그래도 한 8%까지는 좀 밀려줬으면 했는데 7%에서 바로 5%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안 샀거든요. 자,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48만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이 자리를 강하게 뚫기 위해서는 거래가 강하게 한번 뽑아줘야 된다라는 거고, 최대한 이 이상 뽑아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 거라면 48만원대 부근에서 한번 맞고 밀릴 수 있다. 그럼 밀리는 자리에서 한 번 더 40만원 혹은 37만원까지 밀릴 수 있지만,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한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나오든 혹은 다시 한 차례 고점을 높일 수 있다. 앞자리가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물량이 크게
현재로는 나간 부분이 없고요. 나간 부분이 없고 기존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던 요 거래량이 나가는 그림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죠? 어느 정도 뭐 나갔다라고 했던 거래량이 최근에 이 흐름에서 어느 정도 상응은 된다. 상응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강하게 눌렀단 말이에요. 11%를. 거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강하게 눌러놓고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죠. 어디? 기존에 박스 쳤던 자리. 이 자리 상단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반등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다? 저항은 1차적으로 요 자리 46만원만 넘겨서 지지하는 그림만 나오면 48만원에서 50만원까지는 한번 최소 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거래가 요자리죠. 요만큼도 보다 적게 터진다면 한번 맞고 뭐한다? 누를 거다. 누를 때 이 42만원 부근에서만 42만원이나 41만 5천원 이 부근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뭐한다? 한번 눌렀다가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다른 데서 상응하고 적은 거래량으로 상응하고 뭐한다? 한 차례 뚫어 올릴 거다. 그런 기준에서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여나 이 차트 공부법, 그러니까 나는 낚시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고기 잡는 법을 내 스스로 낚시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차트 보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